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제 원달러 환율 네. 이 전망을 한번 좀 해봐 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도 이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초입에 있다라고 제가 이제 글도 올렸었고요. 보시면 요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했던 시기가 과거에 2번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IMF 때 이렇게 폭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또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MF 때는 거의 뭐 2,000원 정도까지 갔었고요. 금융위기 때는 이제 1,600원 조금 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을 했죠. 네. 그런데 19년도부터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위로 머리를 틀었습니다. 즉 월봉 기준상으로 이게 이제 보시면 지금 정배열이 되어 있고요. 요 RSI나 지금 MACD 요 보조지표 상으로도 지금 모양이 상승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고 월봉 기준으로도 지금 정배열이 되면서 상승으로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와 환율은 반대 방향이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이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최근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환율 상승의 초입에 있을 수 있다. 과거처럼 초입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렇다면 아마도 뭐 한 미니멈 1,600원에서 많게는 2,000원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수출이나 수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환율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지금 우리가 뭔가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이 된 건데,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네.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어쨌든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자산을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위기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달러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의 패턴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안 좋아, 경제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때도 보시면 2007년, 그죠? 2007년 중순 이후부터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때 근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상시효가 있으면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때도 보시면 2008년에 금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오면 자금 신용 경색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뭐 무리하게 대출 땡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뭘 팔아서라도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고 금이고 뭐고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주식 폭락기 오면서 금 가격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절정에 달하는 2008년 말부터 보시는 것처럼 달러는 거의 3년 가까이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 달러. 달러란다. 금 가격이요. 금 가격이 3년간 계속 상승합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이와 유사한 패턴이 저는 이번에도 펼쳐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하반기서부터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렇게 금 가격이 어떤 불안감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돼 금 가격이 올랐는데요. 근데 최근에 내렸죠. 그래서 아니 왜 내린 거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 폭락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이고 뭐고 다 던지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 가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뭐 한 1,500달러, 온수당 1,500달러나 혹시라도 만약에 1,4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 구간이고요. 사실 이걸 정확한 저점을 또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금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그러면서 만약에 주가가 거의 이제 완전 하락의 끝까지 왔다. 그때는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좀 목돈으로 이렇게 좀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 2, 3년간은 계속. 왜냐하면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한 번 위기가 오게 되면 바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오면 금리를 완전 낮추고 그때부터는 자산시장이 봄이 시작이 되는데 자산시장에서 계절 중에서 가장 긴 게 바로 봄입니다. 근데 봄에는 뭐 경제가 좋아지지만이 이런 이슈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도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도 뭐 유럽 때문에 다시 위기가 오네, 뭐 미국 경제가 다시 안,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계절로 따른 꽃샘추위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로 인해서 어떤 자산시장의 봄 초반기에는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전 세계 뭐 정말 투자의 대가 중에 대가 중 한 분인 레이 달리오도 2020년대에 가장 유망한 투자처 중에 하나를 지금 금으로 보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금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절호의 매수 시기는 조금 기다려라. 지금은 조금씩 사는 건 괜찮지만 절호의 매수 시기는 좀 더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요새 왜 이런 위기 상황에 금값이 자꾸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화를 하기 위해서 막 그렇죠. 던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상황이. 네. 특히나 뭐 미국의 뭐 셰일 업체나 이런 데는 뭐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일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든 뭐 돈을 마련해서 이제 메꿔야 되니까. 네. 지금 오일이 지금 엄청 폭락했잖아요. 네. 지금 뭐 WTI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뭐 28달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60달러 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네. 뭐 25달러 뭐 이런 네.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네. 좀 분할 매수를 해서 네. 이거 다시 원상으로 한 50달러 이상 네. 회복하지 않겠냐. 네. 장기 그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자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네.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에게는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투자하지 않고 있던 여유가 네,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습니다. 네.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잘 이 매수의 타이밍을 서둘지 말고 네. 좀 공부하셔가지고 네. 잡는 것도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죠. 엄청나고 제 블로그에도 이제 글이 막 하루에도 수십 개가 오는데 뭐 주식에 주자도 못 오르던 아버지가 지금 은퇴자금 가지고 주식하다가 지금 벌써 20-30%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에서부터 정말 뭐 네.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이제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뭐 일은 벌어졌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매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매도해야 그렇지 되나요? 않습니다. 자, 왜냐면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손절매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자, 예를 들면 대부분의 개인은 뭐 한 10% 20% 정도 빠질 때 그냥 버텨요. 근데 이게 30, 40 가고 그때서 이제 팬이 걸리는 거고 그냥 비자발적인 장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는데 이게 10% 떨어져서 9천이 됐어요. 근데 이 9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려면요. 수익률이 10%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떨어진 하락률보다 좀 더 많은 상승률이 필요해요. 자, 만약에 좀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억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50%가 나면 얼마가 돼요? 5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5천만 원을 다시 1억으로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수익률이 100%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락한 수익률이 50%인데 내가 이거 원금 만들려면 2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를 메꿔야 되는 수익률이 배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 손절에 대한 개념,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이 손절은 15에서 20%, 즉 내 원금의 15에서 20%가 까졌다. 그럼 무조건 기계적으로 손절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그와 비슷한 수익률을 올려서 내가 내 원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뭐 언젠가는 뭐 경제 좋아지고 주식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내비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50%가 나면요, 주가가 배로 뛰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80% 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4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 메꿔야 되는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 이미 네. 그 15% 20% 말씀하셨지만 그걸 넘어갔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또 매도 못 하잖아요. 한숨이 네. 나와요. 예.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렇게 타이밍을 정말 놓치신 분들은 네. 그럼 정말 뭐 본의 아닌 장기 투자로 네. 갈지 네. 아니면 그 상태에서라도 네. 일단 정리를 하고 네.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종목을 갈아타라 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더 반등이 있을 만한 걸로. 그렇죠.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마이너스 20% 이상 난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게요.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와도 그렇게 센 반등은 오기 쉽지 않고요. 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2000에서 2100 정도. 그다음부터는 대세는 또 하락인데, 그러면 여기에 반등을 바라고 내가 할 거냐? 하지만 이거의 최악은 뭐죠? 이거의 최악은 여기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에 그럼 대안은 뭐냐? 손절을 치고 이런 시기에 안전하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에 갈아타는 거죠. 예.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채권이 있고요. 그래서 채권형 뭐 펀드. 그래서 이런 불황의 시기에는 그래도 채권이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자산을 좀 불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달러를 사는 겁니다. 달러를 계속 매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세가 하락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달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1,600원에서 2,000원까지 갈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조금 위험한 방법인데 리버스, 즉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ETF나 뭐 ETN이나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에 뭐 2배짜리, 3배짜리도 있고 조금 6.6배인 선물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나는 달러도 올라갈 것 같고 주식도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하시면 되냐면 미국 ETF 중에 대한민국 주식에 하락하는 베팅하는 ETF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투자하면 뭐예요? 만약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내가 돈 벌죠. 근데 위기가 온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대세는 하락이고 만약에 달러는 올라가고 한국 주가는 떨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 ETF 중에 대한민국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그런 ETF 리버스 상품에 투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매 쳐서 현금화해서 갖고 있다가 제일 좋은 건 지금 달러를 사서 잘 맞출 수만 있다면 달러를 사서 달러의 수익이 극대화될 때, 즉 달러의 수익이 극대화된다라는 거는 주가가 거의 바닥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 그때 돈 빼서 그때 금으로 갈아타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평가된 지역의 부동산을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또 이 현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래서 뭐 채권도 하고 달러도 하고 뭐 리버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한테 제가 이제 뭐 손절을 지금 못 쳐가지고 마이너스 20% 손실이 났다. 저는 너무나도 아프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손절을 치고 이런 하락의 시기에 대세 하락의 시기에 유망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저는 할 것 같아요. 그게 최악을 그나마 좀 막을 수 있는 투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많게는 6개월, 5, 6개월까지도 주가가 또 다시 반등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산들은 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인분들이 하시긴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 김기현 대표는 워낙 투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그 얘기한 그 하나씩만 해도 이거 그 공부하다가 시간 다 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따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관점으로는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가치 있는 주식이라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더 사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아까도 저번 시간에 제가 아마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 아마존 같은 기업은 대박이 나서 지금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인력을 다시 뽑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게 기회가 되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대세가 하락하는 하락하겠지만 그 어떤 주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주식을 잘 찾으실 수 있으시다라면 그런 기업들을 분할 매수하는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상황에서 먼저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주식이 정말 가치가 있는 주식인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계속 성장할 만한 그런 주식인지에 대한 네. 펀더멘털 조사를 한번 일단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네. 이게 왜냐면 뭐 개인들이 특히 코스닥의 그 뭐라 그러죠? 테마주나 네. 좀 바이오주나 잡주들, 네. 뭐 좀 그런 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거 좀 잘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 할지 많은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좀 더 많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 전략을 짜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우리가 호랑이에 제가,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그렇죠. 된다고. 예.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막 제 이런 블로그들 글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봐야 되냐. 이거 너무나도, 완전 간단한 데이터고, 정말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인데, 너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질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그 뭐죠? 무슨 스프레드 같은 거 어디서 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투자를 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식투자를 한다. 최소한 주식과 관련된 책을 10권 이상은 달달달달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쉽게 돈을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공부를 좀 하시고, 그래서 비유를 드리자면 이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뭐냐? 눈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네, 아유 뭐 제일 좋은 말씀이네요. 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심정적으로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쨌건 신중하게 네. 먼저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하시고 그 전략을 짜신 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까지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현 대표와 함께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